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용산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용산이 다양한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 속도가 느리다라는 인식 역시 가지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수면 밑에서는 꾸준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각종 용산에 대한 이슈들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소식은 한남 3구역입니다. 한남 3구역 같은 경우는 2022년 7월 15일자로 관리처분 총회를 했었고 빠르면 3월 10일자에도 관리처분 인가가 날 수 있다라는 소식 일전에 영상 통해서 전달해 드렸었는데요. 관리처분 인가가 나게 되면 전매금지에 걸리다 보니 빠르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결정은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상가조합원들이 상가조합 분양가가 너무 부당하게 책정되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번에 가처분 결정이 인용됨으로써 관리처분 인가 시점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용산은 투기거래 지구다 보니까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전매금지에 걸리다 보니 한남 3구역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총회를 앞두고서 급매물들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안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한남 3구역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는 급매물을 잡을 수 있는 기간이 좀 더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청파 1구역의 조합 설립 인가 소식입니다. 2023년 2월 17일 용산구청에서 청파 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의 조합 설립 인가를 냈습니다. 75% 동의를 받기 어렵다 보니까 조합 설립 인가까지가 정말 오래 걸리는데요. 청파 1구역은 90%가 넘는 높은 동의율로 조합 설립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조합 설립 인가까지 득했습니다. 따라서 청파 1구역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참고로 청파 1구역 같은 경우는 민간 재개발이다 보니까 전매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청파 1구역 자체는 단독주택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최소한 10억 넘게 투자 금액이 필요한 게 현재 청파 1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용산에 있는 재개발 지역 역시도 궁금해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위에 있는 서계청파 역시도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2021년도 12월 28일자로 서울특별시 신속통합기획 1차 선정에서 용산의 청파 2구역이 지정이 되었었고요. 2022년 12월자로는 신속통합기획 2차 선정에서 용산 서계동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은 물건마다 다르긴 하지만 투자 금액이 5억대로도 진입할 수 있는 물건이 존재하는데요.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되다 보니까 실입주 요건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토지거래 허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매수에 있어서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소액투자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이 있으니 바로 원효로 4가입니다. 2022년 10월달 모아주택 2차 선정이 있었는데요. 용산구 원효로 4가가 모아타운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모아타운의 최대 장점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되지 않는다라는 점인데요. 해당 원효로 4가는 투자금액 4억 원대로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원효로 4가 모아타운의 위치는 성심요고 앞에 있는데요. 보다 큰 지도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언뜻 보았을 때는 역세권이 아니라서 별로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말 좋은 위치입니다. 바로 앞에 한강이 있다라는 점은 말할 것도 없고요. 원효대교가 있다 보니까 여의도 접근성도 좋고 바로 옆이 용산 업무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모아타운 선정지 바로 아래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현대자동차 미래연구소가 위치할 예정입니다. 해당 현대자동차 미래연구소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언급들이 있었었는데요. 그렇게 말만 많던 현대차 연구소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미래모빌리티 연구소 부지 해체 공사가 시작됐다라는 기사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또한 바로 어제였습니다. 2023년 2월 22일자로 서울특별시에서는 용산공원에서 용산역까지 연결하는 보행 녹지축을 조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였는데요. 용산공원에서부터 용산역, 더 나아가서는 용산국제업무지구까지도 연결을 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해당 사항은 2008년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임하던 당시에 발표했었던 용산링크에 대한 부활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용산링크 같은 경우는 지상에는 녹지축을 조성하고 지하 공간은 코엑스몰과 같은 구조로 크기는 코엑스의 2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용산의 가장 대표적인 개발 호재 중 하나가 바로 용산공원인데요. 미군기지 이전 이후로 공원으로 새롭게 조성하겠다라는 계획인데 2022년 6월자 자료를 보게 되면 용산공원 시범 개방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씩 공원 조성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용산은 정말 다양한 개발 호재가 많은데요. 용산은 서울의 중심이긴 했지만 강남으로 향하는 대중교통 접근성은 정말 떨어졌었는데요. 해당 사안 같은 경우는 신분당선 연장을 통해서 개선될 예정입니다. 현재 강남에서부터 신사까지의 1단계 노선은 2022년 5월달에 개통을 하였고요. 그리고 2단계 개통 계획이 용산까지로 확정이 되어 있는데요. 신분당선 용산 연장이 된다라고 하면 강남까지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공원과 함께 대형 개발 호재 중 하나였던 용산정비창 같은 경우는 2022년 7월 달에 대대적으로 재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밖으로도 용산구에는 정말 다양한 호재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개발 호재 하나만 더 꼽도록 하자면 바로 서울역에는 서울에 딱 3곳밖에 없는 GTX 환승역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각종 개발 호재가 몰려있는 용산이다 보니까 이런 개발 호재들이 실현될 때쯤 되게 되면 강남을 뛰어넘을 수도 있는 입지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계획들은 많지만 진행이 지지부진하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각종 개발 호재들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산에 한 차례 더 이슈가 될 소식을 전달해 드리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유엔사 개발 소식인데요. 해당 유엔사 부지는 2017년도 당시 11건설에서 무려 1조 552억에 낙찰이 되어서 이슈가 한 차례 되었었는데요. 낙찰 가격이 평당 7천만 원이 넘어가다 보니까 정말 큰 이슈를 불러왔었죠. 해당 유엔사 부지가 2023년 2월 첫 삽을 뗐다라는 뉴스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르면 상반기에 오피스텔부터 분양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름은 더 파크사이드 서울로 2027년 입주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만 무려 11조가 넘어가는 대형 프로젝트로 분양가는 공식적으로 오픈된 적은 없지만 평당 1억이 넘어갈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더군다나 대형 평수 중심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보니 분양 가격은 50억이 훌쩍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분양가만 50억이 넘어간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밝혀지는 순간 용산에 대한 가치가 한층 더 격상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용산공원 바로 옆에 조성될 유엔사 부지 한남더일 나인원 한남과 마찬가지로 초고급, 초고가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많은 자산가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입지인데 해당 분양 소식이 본격화되게 되면 용산에 대한 주목도가 한층 더 높아질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용산에 대한 최신 소식들을 쭉 정리해 드렸는데요. 용산은 정말 탐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과 같이 가격 조정이 되어 있는 물건들이 나와 있는 시점에서는 지금이 가장 싸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렇게 각종 개발 호재들이 넘치는 용산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부동산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